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은 무주 영하 8도, 전주 영하 4도 등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0도에서 3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쌀쌀하겠고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준이 양의 죽음도 안매장도 자신은 모른다던 동거녀 이모 씨가 결국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 실종 당시 뻔뻔한 사기극에 이 씨도 적극 가담한 게 됩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준이 양 아버지의 동거녀인 이모 씨가 숨진 준이 양의 유기를 공모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준이 양의 죽음도 유기도 자신과는 관련 없다는 그동안의 거짓 진술을 접고 사체 유기 가담 혐의를 결국 인정한 겁니다. 준이 양의 아버지인 고모 씨와 이 씨의 어머니인 김모 씨가 안매장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이 씨가 적어도 묵인한 겁니다. 준이 양을 야산에 묻고 굳이 8개월이 지나 경찰에 실종을 알린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안매장 후에도 다툼이 잦았던 고 씨와 이 씨가 결국 지난해 12월 8일 헤어졌는데 서로에게 골칫거리였던 준이 양의 죽음 문제를 털어내기 위해 지구대에서 실종 신고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오자마자 막 서로 원성을 높이면서 내연녀는 당신이 그때 애 데려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아이의 소재를 놓고 고성이 오갔어요. 친모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팍 사그라들었어요. 흥분하고 그런 게. 근데 자기들 양심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고성을 내지르고 과호흡과 마비 증상을 보였던 고 씨 때문에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는데 이들의 뻔뻔한 연극에 속아 이후 수색 인력 3천여 명의 헛수고는 20일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씨의 거짓이 결국 탄로나고 사기극의 일원이었던 것이 드러나며 이들의 뻔뻔함에 많은 이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의 한 대기업체 공장 증축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2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근로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집회를 갖고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공장은 임금 체불이 웬 말이냐?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일손을 멈추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군산의 한 대기업의 공사 중축 현장에서 일해온 근로자 70여 명이 2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만 6억 원 가량으로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저희가 몸으로 때워서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임금을 안 준다는 건 저희 보고 죽으란 얘기죠. 대기업의 공장 증축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고도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은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대기업체가 직접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발주 측에서도 임금에 대한 것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해본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체는 공사 대금을 지불한 만큼 협력업체 책임이란 입장입니다. 해결을 다 해달라고 저희 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저희는 원래 계약했었던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 업체가 이제 그 밀렸던 임금에 대한 체불도 해결을 해주고. 근로자들은 체불 임금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불법 과외를 하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은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해당 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영어교사 A씨는 제자를 상대로 원룸 등에서 불법 과외를 해왔습니다. 과외비로는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 교사는 이 돈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조사에서
최소 7명 이상이 A 교사에게 과외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현행 학원 설립과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현직 교원의 과외 교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해임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분은 분명히 이게 과외를 한 것이고 그 돈 받은 것도 과외 대가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 거예요. 하지만 A 교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외가 아닌 단순 멘토링이었고 과외비도 학부모에게 빌린 것으로 다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이 불법 과외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어요. 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학교에서는 도교육청 감사과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조사하고 중징계 해임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규정 절차에 따라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계좌 추적권이 없는 데다 학부모들도 감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추가 과외 교습과 금품 수수, 시험지 유출 여부 등은 경찰에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서남대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됐습니다. 도내 4년제 대학의 동일 유사학과로 편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이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대 의대 캠퍼스에 서남대 의대생 편입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렸습니다. 전북대는 서남대 의대생 177명의 편입을 수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전북대 의대생들은 학교 측이 편입 인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부족한 강의실과 도서관 등 시설 확충 계획도 전혀 없다며 편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의실도 좁고 기숙사도 문제도 있고 성적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교수님들이 저희랑 얘기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게. 원광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서남대생 편입학 문제와 관련해 시위 등 집단 행동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광대 간호학과 학생만으로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300명이 넘는 서남대 학생들이 편입할 경우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남대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원광대 간호학과 학생들과의 논의가 없었고 학습권 보장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어서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4년제 대학들이 이번 주부터 서남대생에 대한 특별 편입학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북대는 의대와 한국음악과에서 186명, 원광대는 의대 포함 1,400여 명, 군산대와 전주대, 우석대 등도 모두 1,500여 명의 편입학 인원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서남대의 2학기 학사 일정이 전면 중단된 상태여서 특별 편입학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각 대학들은 다음 주까지 특별 편입학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대학마다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 서남대생 특별 편입학과 관련한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전북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2023 세계 잼버리의 준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것입니다. 5년 뒤 새만금은 전 세계에서 모인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무대가 됩니다. 바람과 바다, 물과 땅, 산 이런 그 넓은 그 자연을 세계에 5만 명 이상 되는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보면서 그때 그 기상을 키우고. 일단 잼버리 부지와 연결 도로 등 대회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은 순조로운 편입니다. 정부는 농지관리 기금을 투입해 부지 매립을 대회 전인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중 새만금 석임제 구간을 역시 대회 전까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계 잼버리 특별법은 조직이 구성에 관한 이견 때문에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위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연맹 주도의 조직위를 요구해 아직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잼버리 개최를 위해서 잼버리 특별법이랄지 SOC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 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그런 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잼버리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5년. 새만금과 전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개발을 앞당길 좋은 기회인 만큼 하루빨리 이견을 해소하고 대회 성공 개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6.13 지방선거 입지자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전주 등 6개 시의 시장 입지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민주당에서 김승수 시장이 재선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당은 진봉원 변호사, 정의당은 오영수 도당 노동위원장, 그리고 조지훈 전 전주시 의장 등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의 3선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군산은 10여 명이 대거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성옥 시의원과 강임준 전 도의원, 문택규 군산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그리고 박재만 도의원과 이재호 도당 부위원장이 경쟁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김귀동 변호사와 박종서 도당 고문, 서동석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또 이성일 도의원과 진희환 군산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익산은 민주당에서 김대중 도의원과 김영배 도의원, 그리고 황현 도의회 의장이 보폭을 넓히고 있으며 김성중 전 익산 서장과 전완수 변호사, 정현욱 원광대 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현역인 정원윤 시장이 버티고 있습니다. 김생기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정읍은 역대 선거 중 가장 많은 10여 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천규 시의원과 유진섭 시의원, 이상옥 도당 국제교류협력위원장, 이학수 도의원이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윤하명 정읍농협조합장, 장학수 도의원, 정도진 전 시의원이 나섰습니다. 강광 전 시장과 김민영 산림조합장, 한병옥 정의당 지역위원장도 후보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식 시장이 중도 낙마한 김제시도 10명이 넘는 후보가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나요인 김제발전연구소장, 박준배 전 전라북도 새만금 녹지국장, 신성욱 원광대 초빙교수, 유대희 변호사, 이용규 도당 부안김제 고문, 정호영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그리고 이요한 경희대 경영대학원 김제캠퍼스 설립자 등이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강병진 도의원, 경은천 전 시의장, 정성주 시의원이, 무소속으로는 나경균 원광대 초빙교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남원은 민주당에서는 이완주 시장이 3선에 나서는 가운데 윤승호 전 시장과 이상현 도의원이 경쟁을 벌이고, 국민의당은 강춘성 전 남원 부시장과 김영권 전 국정원 이사관, 박용섭 전 남원시 국장이 나섰습니다. 강병무 축협조합장과 조영현 전 남원시 의장도 국민의당 공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동원 전 국회의원의 무소속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익산시가 국토부의 신청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신청사 건립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남원 체력인증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년 내내 운영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국토부의 신청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건립비용 480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남중동 현 위치에 사무실과 주민친화시설 등을 갖춘 19,000제곱미터 규모의 신청사를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남원 체력인증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년 내내 운영에 돌입합니다. 남원 체력인증센터는 지난해 시민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하는 등 지난 4년 동안 남원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본인의 건강도 테스트하시고 몸에 맞는 운동 처방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주시가 팔복동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13개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전주시가
창업한 지 3년이 안 됐거나 탄소복합재, 경량화 소재, 기계산업 분야 등의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